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확정적 서술이 만들어내는 개연성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존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제목이 사실 있어 보여서 정했어요. 별거 아닌데 내용은. 자, 내용이 뭐였냐? 이 확정적 서술이 뭐냐?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나레이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나레이션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느 정도 신뢰감이 가는 방송 프로그램, 이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오늘 고릴라는 고릴라는 지푸라기로 뭐 개미를 쑤셔가지고 뭐 어떻게 개미굴을 쑤셔서 개미를 뭐 날름날름 씹어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신뢰감이 되는 듯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했을 때 이 나레이션이 주는 정보를 굉장히 신뢰하게 된다 라는 그런 효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이게 그래서 무엇이냐, 사실 이제 이걸 웹소설에서 왜 떠드냐. 자, 웹소설에서 여러분이 개연성을 챙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개연성을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개연성을 만들 때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게 제가 위에서 말한 확정적 서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자, 이게 뭐 이렇게 있죠.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여기서 검은 여기에 이곳에 파인 흔적이 있고 저 나무 위에 털이 끼어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주인공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자, 이제 이런 증거들, 정황 같은 게 있습니다. 정황. 근데 이제 이 정황을 가지고 주인공이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이 정황을 가지고 단정을 지으면은 독자는 여기서 이걸 의심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거는 예시여서 좀 그런 거고, 이거 말고 좀 더 하죠. 자, 골목에서 살인이 일어났어. 골목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누군가 지나가는 남자 옷에 피가 묻었어. 이거는 굉장히 사실 그렇죠. 솔직히 이거의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건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엿다 대고 주인공이 저 새끼다라고 하잖아? 저놈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그냥 그런갑다 해요. 독자들은 그런갑다 합니다.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논리 좀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아닐 수 있거든요.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그런데 주인공 내지는 화자, 그러니까 3인칭 화자가 그렇다라고 확정을 내려버리면 그냥 그런갑다 해요. 그냥 그런갑다, 별 의심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어지간히 이상하지 않고서는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웹소설을 읽을 때 있잖아요. 우리들이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신뢰하는 대상이 있어요. 굉장히 신뢰하게 되는 대상이 있거든요. 이제 바로 이게 주인공과 작가예요. 이게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작가는 당연히 신뢰하게 되고,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말이 이
소설 내에서는 그냥 맞는 거야. 이게 절대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별로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이 확신을 가지고 이걸 이제 개연성을 결단됩니까? 줄지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냥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이번에 썼던 게 있었죠. 예를 뭐 좀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소설에 썼던 건데, 이 범인이 주인공이 여기가 있고 이 범인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약간 여기가 학교예요. 여기가 학교고 그 다음에 범인이 뭔가 이 학교 밖에 도시에서 원래 이제 막 뭔가를 꾸미고 있거든요. 이 학교에 뭔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인공이 얘를 보고 그냥 학교 안에 있는 새끼래. 내부자래. 저 새끼 뭔가 학교 안을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다고? 이놈은 내부자일 거야. 이놈은 학교에 다니는 놈일 거야. 라고 확정을 내버리잖아요. 맞아. 그러면 학교는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소설 쓸 때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작가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좀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독자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저 확정적 서술이에요. 그냥 주인공이 이게 맞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야. 결론을 내버리면은 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정말 논리적으로 박살난 추론이 아니면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논리가 개박살난 수준이 아니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서술대로 따라가요, 보통.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사실 소설을 쓸 때 우리가 뭐 개연성 어떻게 챙기지? 개연성 뭐 하지? 이거 할 때 되게 쓰기 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독자들은 절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입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할 수 있어도 얘가 맞다고 하면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 따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따지는 독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깐깐한 독자님들 있습니다. 댓글에 많이 있어요. 막 이게 말이 되냐, 주인공 행동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말 내용이 너무 비논리적이어서 그런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요, 이 상황이 주인공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을 때 더 민감해집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개연성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좋을 땐 상관이 없어요. 주인공 잘 나가고 있고 뭐 잘 되고 있고 만사 형통 다 오케이 이러고 있을 때는 사람들 별말 안 해. 근데 개박살 나고 있고, 와 쟤 죽고 얘도 죽어, 어머나 세상에 니 나라가 망했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보통 개연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개연성의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이거 독자들이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 많죠. 이럴 때는 주인공이 애매하게 굴지 말고, 그래 이거야, 범인은 우리 안에 있어,
범인은 우리 안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냥 아예 그냥 결론을 내버려. 주인공이 딱 결론을 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 걱정을 해. 아, 독자들이 그 한쪽 면만 바라보는 이 주인공을 좀 모자르다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 이런 걱정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선택지가 있어요. A, B, C가 있단 말이야. 이게 A, B, C가 있는데 이게 세 개 다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말이 돼. A, B, C 중에 다 이게 그럴듯하게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이 A래. 그러면은 우리가 살짝 걱정하는 거는 이게 주인공이 B랑 C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했잖아. 아예 언급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약간 이거 독자들이 보기에 좀 멍청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면 독자들은 아니 주인공 새끼는 왜 B랑 C의 가능성도 있는데 왜 A가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인공이 A라고 하면은 독자들도 B랑 C를 고려를 안 해요. B랑 C를 거의 고려를 안 합니다. 이게 말하는 되게 확정적 서술이 가져오는 개연성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말했던 나레이션 효과처럼 주인공과 작가, 특히 소설에서 나오는 서술의 강력함은, 서술은 엄청난 정보의 신뢰가 있어요. 자, 봐봐. 이거는 당연해요. 봐봐. 자, 서술로 어딘가 저 멀리에서 흰색 빗무리가 반짝였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흰색인지 정말 반짝였는지 저 멀리가 어느 정도 멀리인지 안 따져요. 절대 안 따져. 이거 따지면서 글 읽는 사람은 그거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서술이 주는 이런 확정적인 용어들, 확정적인 그런 말들, 정보들, 한마디 말하면 정보는 굉장히 강력한 신뢰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매하다, 너무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개연성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냥 맞다고 하세요. 그냥 맞다고 해버리면은 그 반대편의 가능성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자, 요게 바로 이제 확정적 서술이 주는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